자, 이야기 좀 해볼까요? 간단한 질문 하나 할게요. 지금 당신의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돈이 5년 후에도 지금과 똑같은 양의 물건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힌트를 드리자면 아마 아닐 겁니다. 그리고 그건 돈이 게을러져서가 아니에요.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교활한 녀석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소리 없는 도둑처럼 천천히, 조용히 당신이 힘들게 번 돈의 가치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어들게 만듭니다. 부모님 세대가 영화 한 편 보는데 1달러면 됐다고 말씀하시고 지금은 팝콘 사 먹으려면 소액 대출이라도 받아야 할 것 같다고 푸념하시는 것도 다 이 때문이죠.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작년에 김밥 한 줄에 1,000원이었다고 칩시다. 든든하고 좋은 식사였죠. 올해 같은 김밥집에 갔더니 갑자기 김밥 한 줄이 1,100원으로 올랐어요. 김밥이 더 고급스러워진 것도 아니고요. 금가루가 뿌려진 것도 아니죠. 하지만 당신의 1,000원으로는 더 이상 그 김밥을 살 수 없어요. 당신 돈의 가치가 조금 줄어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의 핵심입니다. 저축한 돈의 가치를 꾸준히 부드럽게 깎아내리는 압력인 거죠. 돈을 그냥 은행 계좌에 넣어두는 것은 따뜻한 날 얼음 덩어리를 밖에 내버려 두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 이제 돈이 일을 해야 한다는 건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식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간단히 말해, 주식은 회사의 아주 작은 조각입니다. 거대한 마천루의 벽돌 하나를 사는 것과 같죠. 건물 전체를 소유하는 건 아니지만 기술적으로는 부분 소유주인 셈입니다. 야, 나는 이 회사를 믿어. 그리고 그 회사의 작은 부분을 소유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증명서 같은 겁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당신과 친구들이 세계 최고의 치킨집을 열고 싶다고 상상해 보세요. 레시피도 있고 야망도 있고 하지만 튀김기, 임대료, 닭고기 값을 낼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투자를 요청합니다. 그들의 돈을 받는 대가로 당신은 그들에게 소유권의 일부를 줍니다. 그들은 당신의 사업 파트너, 공동 소유주가 되는 거죠. 만약 그 치킨집이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킨다면 그들의 작은 투자는 엄청난 가치를 지니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대기업들이 하는 일과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다만 훨씬 더 큰 규모로 말이죠. 회사가 더 크게 성장하고 싶을 때 그 돈을 얻는 한 가지 방법은 회사의 작은 조각들을 대중에게 파는 겁니다. 이 조각들을 주식 또는 지분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삼성이나 현대의 주식을 살 때 당신은 단순히 종이 한 장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회사의 미래의 작은 한 조각을 사는 겁니다. 당신은 주주가 되는 거죠. 주주라는 건 부분 소유주를 멋있게 부르는 말일 뿐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당신은 회사의 아주 작은 조각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당신이 지불했던 가격이 왜 오늘 바뀌었을까요? 주식 가격은 왜 하루 종일 요동칠까요? 그 이유는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모든 것은 수요와 공급입니다. 모두 원하지만 수량이 적다면 가격은 치솟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사려 하면 가격은 오릅니다. 혁신적인 신제품, 기록적 이익, 혹은 더 나아질 거란 믿음 때문이죠. 사는 사람이 더 많으면 가격은 올라갑니다. 반대로 파는 사람이 더 많으면 가격은 내려갑니다. 그 주식은 인기 없어진 아이가 되고 가격은 떨어집니다. 주식 가격은 비밀의 숫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의 기대와 판단을 실시간 반영한 값입니다. 당신은 오늘의 조각이 아니라 사람들이 내일 기대하는 것에 한 조각을 사는 겁니다. 주식 소유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주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두가 알고 꿈꾸는 방법입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죠. 이것은 자본이득입니다. 10,000원이 15,000원이 되면 차액이 이익이죠. 하지만 돈을 버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더 조용하고 더 인내심이 필요한 배당금입니다. 회사가 이익의 일부를 주주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 그게 배당금이죠.
모든 회사가 배당을 주진 않지만 많은 안정적 기업은 분기 또는 연간으로 지급합니다. 극적이진 않지만 꾸준하고 믿을 수 있는 수입원입니다. 결국 주식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사는 게임입니다. 주식이 무엇인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유권입니다. 당신은 기업가이고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입니다. 회사가 엄청나게 잘 되면 당신의 주식은 엄청난 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당신은 토끼입니다. 하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회사를 소유한다는 건 손실 위험도 감수한다는 뜻이죠. 직원, 공급업체, 채권자들이 먼저 돈을 받습니다. 주주는 가장 마지막입니다. 이것이 주식이 고위험, 고수익인 이유입니다. 이제 채권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채권을 살 때는 소유권이 아니라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회사나 정부에 돈을 빌려주고 정해진 날짜의 원금과 이자를 받는 약속을 받죠.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북이입니다. 이러한 안전성의 대가는 낮은 수익률이지만 위험 또한 훨씬 낮습니다. 파산해도 채권자는 주주보다 먼저 돌려받습니다. 주식을 사는 건 치킨집의 공동 소유주가 되어 엄청난 이익도 막대한 손실도 함께 나누는 것. 채권을 사는 건 치킨집에 돈을 빌려주고 매출과 무관하게 약속된 이자와 원금을 받는 것. 요약하면 주식은 고위험 고수익, 채권은 저위험 저수익입니다. 둘의 균형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우리 시장으로 시야를 좁혀 코스피와 코스닥을 감각적으로 이해해 봅시다. 이제 기본을 알았으니 우리나라 주식시장으로 시야를 좁혀봅시다. 코스피는 메이저리그, 코스닥은 떠오르는 기업들의 리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같은 모두가 아는 대기업들이 상장된 더 안정적인 시장입니다. 하룻밤 사이 급등은 드물고 급락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적죠. 코스닥은 기술, 바이오, 엔터 등 작은 성장 기업들이 많아 잠재력은 크지만 변동성도 큽니다. 뉴스나 루머, 심리 변화에 따라 주가가 크게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임상 실패엔 폭락, 히트 신작엔 폭등, 극단이 잦습니다. 초보에게 코스닥은 스릴 있지만 위험한 곳일 수 있습니다. 처음엔 코스피 중심 혹은 양시장을 담는 ETF로 분산하는 것이 안전한 첫걸음입니다. 한 번에 여러 기업을 담아 즉각적인 분산 효과를 얻을 수 있죠. 요약하면 코스피는 안정 낮은 변동성, 코스닥은 성장 높은 변동성입니다. 초보는 안정적 기반을 깔고 점진적으로 학습 폭을 넓히세요. 다음은 초보가 반드시 피해야 할 실수와 현실적인 시작 전략입니다.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것은 마치 지뢰밭을 걷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규칙, 이해하는 것만 사세요. 둘째, 숫자를 보세요. 매출과 이익은 성장, 부채는 관리되는지. 셋째,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세요. 넷째, 초보는 ETF 활용. 다섯째, 장기적 관점입니다. 비싸게 사고 싸게 팔기, 뉴스 쫓기, 하룻밤 부자, 세 가지를 반드시 피하세요. 매달 고정 금액을 자동 투자하세요. 이것이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입니다. 높을 때는 적게, 낮을 때는 많이 사서 변동성을 완화합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소액으로 시작하고 모의로 연습하고 나만의 규칙을 적어두세요. 주식 투자는 당신의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중요한 건 빨리가 아니라 제대로 시작하는 것. 다음 영상, 증권 계좌 만드는 방법과 실제 매수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나는 주식 언제 시작할 계획인지 남겨주세요. 투자는 도박이 아니라 계획에 기반한 규율입니다. 제대로 시작하세요.